한번 상상해 보세요. 까마득한 옛날, 어떤 한 인간이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. 왜? 바로 이 짧은 한마디가 불꽃이 됐어요. 바로 자기 인식이라는 불꽃이었죠. 이 순간부터 인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 작은 이해의 불씨가 결국 세상을 불태울 운명이었던 거죠. 바로 우리 인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자기인식이란 게 사실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.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. 오늘 이 양면성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좋아요. 그럼 일단 좋은 점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 자기인식의 밝은 면 말이에요. 이건 뭐 거의 인류의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다른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세상을 경험하잖아요. 근데 우리는 달라요.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죠.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고 심지어 지금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고까지 하잖아요. 바로 이 힘이 문명을 만들고 예술을 창작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겁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선물에는 아주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. 자,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, 그 역설이 시작되는 거죠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의 인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들어요. 모든 걸 이해하고 싶고, 모든 걸 통제하고 싶고, 내 존재가 뭔가 의미 있기를 바라죠.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?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고,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, 결국엔 고통받죠. 바로 이 욕망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틈, 여기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 말이 딱 맞아요. 세상을 어떻게든 꽉 붙잡아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손에 남는 건 상처뿐이라는 거죠. 진실을 쫓아가면 갈수록 더 큰 좌절을 맛보게 돼요. 지식을 쌓으면 뭐하나요? 그 끝에는 더 거대한 미지의 세계가 있는데 의미를 찾아 헤매도 결국 그게 신기로 같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. 바로 이게 우리가 마주한 실존적 부조리라는 겁니다. 사실 뭐 이런 고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. 인류의 아주 오래된 숙제였어요. 근데 참 이상하죠?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가 더 똑똑해질수록 이 고통은 더 강렬하고 더 날카로워졌다는 거예요. 이 흐름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. 인지혁명으로 처음 나라는 걸 알게 됐고 농업혁명 덕분에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죠. 그러다 과학혁명이 딱 터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게 됐어요. 그리고 지금 이 기술혁명 시대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거대한 역설의 한복판으로 점점 더 깊이 떠밀려 온 거예요.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인간은 모순덩어리라는 거죠. 머리로는 원자니 무한히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신 같은 존재인데 동시에 우리 몸은 언젠가 썩어서 벌레밥이 될 동물일 뿐이라는 거예요. 생각은 신인데 몸은 벌레다. 와, 이보다 더 끔찍한 딜레마가 있을까요? 정말 아이러니한 건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 과학이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점이에요. 러브크래프트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. 과학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. 너희는 무한한 어둠의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무지의 섬일 뿐이야 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섬의 해변에 서서 저 검은 심연을 똑바로 쳐다봐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방패가 있었어요. 신화, 종교, 전통 같은 것들이 이 끔찍한 공포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였죠. 그런데 이성이라는 밝은 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 방패들이 하나씩, 둘씩 다 깨져버린 거예요.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?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이 차갑고 냉혹한 현실 앞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된 거죠. 자, 지금까지 좀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죠. 그럼 이제부터는 빛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상황이 정말 암울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놀랍게도 해결의 열쇠는요, 우리가 바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있어요.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 자기 인식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겁니다. 마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그 독을 써야 하는 것처럼요. 그럼 이 도구를 어떻게 쓰냐고요? 바로 이렇게요.
우리는 이 인식을 통해서 세상의 엄청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.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. 고통을 그냥 겪는 게 아니라 예술로 바꿔버리고 미지의 세계에 겁없이 뛰어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 뭔지 알고 기꺼이 사랑하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텅 비어 보이는 이 우주에 우리만의 별자리를 그려나가는 방법 아닐까요?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여기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볼게요. 어쩌면 이 딜레마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. 그냥 우리가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 같은 거죠. 결국 이 역설이라는 건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. 한쪽 면에는 인식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라고 적혀 있고, 뒤집어 보면 다른 쪽 면에는 인식 덕분에 찾을 수 있는 의미라고 적혀 있는 거죠.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. 이건 지민 동시에 선물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우리의 목표는 이 꼬인 매듭을 푸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무슨 탈출 게임이 아니거든요. 진짜 과제는요, 이 역설 위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. 이걸 끌어안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. 자, 이제 이 거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끔찍하면서도 위대한 선물, 이 자기 인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?